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혼자여도 씩씩하게 살아줘. 이게 내 마지막 바람이야, 애순아.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어느덧 70살이 되었지만 삶이 이렇게 고요하고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7년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정혜순 씨. 그녀는 충청도 청주 오래된 주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사랑한다는 말이 정혜순 씨의 귓가에 맴돌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움은 익숙함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남편이 없는 현실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애순의 마음은 늘 비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엄마 다음에 꼭 한번 와요라는 자녀의 말에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그 거리감은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편 같은 동네의 최병덕 씨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혼자 남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2. 그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결국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후 아들과도 점점 멀어지며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병덕은 매일 새벽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 먹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에휴, 병덕아, 너도 참 별 수 없군. 어쩌면 이 둘의 삶은 이렇게 평행선처럼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끔 뜻밖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정혜수는 최근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요가 교실, 글쓰기 교실. 평소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관심이 갔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녀는 고민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한번 해볼까 라는 작은 용기가 피어오릅니다. 같은 시간 최병덕 역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눈길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황혼 속에서 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복지관 입구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손가방을 꼭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걸 다 하다니.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분이 가득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반겨주는 직원의 목소리가 그녀를 약간 안심시켜 주었지만 낯선 환경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요가 교실로 들어가니 이미 몇몇 사람이 매트를 깔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머뭇거리는 사이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뜻한 미소의 애순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혜순이라고 해요. 요가 교실은 예상외로 활기찼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부터 시작해 몸을 천천히 풀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다른 참여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며 애수는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간 복지관 2층에 독서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병덕은 커다란 창가 옆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모임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임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했습니다. 이런 데 와서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해. 그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가져온 책의 표지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참가자들이
각자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병덕은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살짝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병덕은 복지관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던 그는 요가 교실에서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혜순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업을 마치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병덕은 애순의 모습을 보며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을 나서는 길에서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병덕은 살짝 비켜서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애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짧지만 서로에게 남겨진 미묘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시작된 이 작은 만남은 앞으로 두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카페는 점심 이후에 한산한 시간대였습니다. 최병덕은 독서 모임이 끝난 뒤 익숙하게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커피가 다른 손엔 늘 들고 다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끝이 카페 의자 다리에 걸리며 그의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아차! 병덕이 잔을 놓치는 순간 커피는 정혜순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애순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병덕이 허둥지둥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덤벙댔네요. 애순은 앞치마로 테이블을 닦으려는 병덕의 모습을 보며 살짝 웃음을 참았습니다. 커피가 흐르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이가 많아지니 이런 일도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그 말에 병덕은 얼어있던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카페 직원이 빠르게 다가와 테이블을 정리하는 동안 병덕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커피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애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커피쯤이야 다시 마시면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병덕은 새로 가져온 커피를 애순 앞에 놓으며 여전히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애순은 그의 그런 태도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혜순이에요. 요가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병덕은 살짝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최병덕입니다. 독서 모임에 다닙니다. 둘의 대화는 어색한 공기로 가득했지만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묘한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병덕은 애순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슬쩍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가 교실은 어때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애순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유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몸을 움직이다 보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병덕은 그녀의 밝은 웃음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싶네요. 그런데 요가는 책 읽는 것보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병덕 씨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색하지만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커피 한 잔으로 인해 생긴 실수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우연한 실수가 만든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서로에게 미묘한 호감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복지관 산책 모임이 끝난 어느 날 정혜순과 최병덕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뒤편의 작은 공원에는 늦은 오후 햇살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병덕 씨 요즘은 산책 모임에 자주 나오시네요.
아까 보니까 다른 분들과도 대화 많이 나누시던데요. 애순이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병덕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예, 나도 가끔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잠시의 침묵이 이어지다 병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혜순 씨는 남편분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군요. 혹시 오래전에? 그의 질문에 애순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네, 벌써 7년 됐어요. 심장병으로 갑자기 떠나갔죠.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통째로 멈춘 것 같았어요. 병덕은 그녀를 바라보며 작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랬군요. 애순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무뎌지는 게 더 슬프더라고요. 처음엔 매일 울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얼굴도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서요. 애수는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을 병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혼했어요. 꽤 오래전에 말이죠. 사실 내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젊었을 땐 사업한다고 바빠서 가족들을 제대로 챙기질 못했어요. 아내도 외롭고 힘들었겠죠. 결국 떠나더군요. 병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엔 아련함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아들하고도 멀어지더라고요. 연락은 가끔씩 옵니다. 그런데 매번 통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참 허전해요. 내가 그 애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다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게 참 어렵네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감에서 오는 묘한 편안함이 둘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병덕 씨, 우리 참 닮았네요. 다른 상황이지만 결국 마음 한구석엔 같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더 말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햇살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깊어져 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은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혜수는 복지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특히 산책 모임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요즘은 최병덕과 걷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둘은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 말보다는 조용히 걷고 가끔씩 나누는 짧은 대화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병덕의 걸음걸이는 천천히 한결같았고 애수는 그의 옆에 발을 맞추며 걷는 것이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병덕이 가볍게 던진 한마디에 애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걷기만 해도 좋죠? 그렇게 나란히 걷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복지관을 떠나 집으로 가는 길. 애수는 문득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길, 무심히 흘려보냈을 풍경이 병덕과 함께 있으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루는 병덕이 작은 공원의 한 벤치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근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 어릴 적 동네 뒷산에서 보던 것 같아요. 이맘때면 항상 새순이 올라오곤 했죠. 그의 말에 애순도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나무를 보면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죠. 저도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들은 그렇게 나무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지만 애수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병덕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졌습니다. 며칠 후 애수는 거울 앞에서 모처럼 오래 머물렀습니다.
복지관에 가기 전에 평소와는 달리 가볍게 화장을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엔 무심코 꺼내 입던 옷 대신 밝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왜 이러지, 애순아? 나이도 많은데 이게 무슨 설렘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거울 속에서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산책 모임이 끝난 후 병덕과 또 나란히 걷던 날 그녀는 병덕이 가볍게 자신의 가방을 들어주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덕은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지만 애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당황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 정말 오랜만이야.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기분을 느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두 사람의 작은 만남은 애순에게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설렘을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런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애수는 며칠 동안 전화를 손에 들고 망설였습니다. 큰딸과 작은아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은 항상 했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저 안부를 전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혼잣말로 마음을 다잡아 보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국 큰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엄마는 잘 지내지. 우리 딸은 어떻게 지내니? 아이들 밥은 잘 챙겨 먹이고 있니? 평소처럼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마음 한구석이 점점 조여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요즘 복지관에서 좋은 분을 만났어. 같이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딸은 순간 말을 멈췄지만 곧 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엄마? 와, 다행이에요. 엄마가 항상 혼자 계실까봐 걱정했어요. 어떤 분이에요? 예상과 달리 딸의 반응은 밝았습니다. 애수는 놀랐지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행복을 응원한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한편 최병덕 씨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과의 연락이 뜸했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수야, 아빠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무 일은 아니고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병덕은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가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복지관에서 한 분을 만났다. 좋은 분이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외롭지 않으시다면 그걸로 된 거죠.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병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말 속에서 자신을 향한 믿음과 응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생각지도 못한 지지를 받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녀들의 응원은 두 사람에게 재혼이라는 새로운 길을 향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혜수는 서랍장을 정리하며 자신이 집을 떠나며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첩, 오래된 찻잔 세트, 그리고 남편과 함께 쓰던 머그컵까지. 그 물건들은 애순이 살아온 세월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갈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병덕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며 애순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손봐야 할 게 많겠네.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애순이
적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서로를 배려하며 모든 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애수는 병덕이 좋아할 만한 요리를 하려고 노력했고, 병덕은 애순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각자의 삶에 익숙해진 두 사람이 새로운 리듬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병덕이 신문을 펼쳐둔 채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애수는 정리되지 않은 신문과 컵을 보고 말없이 치우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이고, 이 집은 왜 이렇게 어질러지는 거야? 병덕 씨는 원래 이렇게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편인가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병덕은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미안하네. 내가 혼자 오래 살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됐나 봐. 애순도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병덕 씨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좀 깐깐한 편이긴 해요. 또 다른 날엔 애순이 밤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어 하던 날이었습니다. 병덕은 거실에서 독서를 하며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었고, 그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애수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결국 거실로 나왔습니다. 병덕 씨 불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자꾸 신경 쓰여서 잠이 안 와요. 병덕은 책을 덮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네. 다음부턴 독서 등을 쓰겠네. 이런 사소한 갈등은 점점 두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갔습니다. 병덕은 깔끔한 공간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애수는 모든 것을 완벽히 정리하려는 강박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이면 애순이 커피를 준비하고 병덕이 신문을 읽으며 서로의 하루 계획을 나눴습니다. 점심 후에는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병덕 씨 오늘 날씨 참 좋죠. 여기 이 길 참 좋네요. 맞아. 이 길은 내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야. 당신이 좋아해 주니 더 좋네. 이런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조화를 만들어갔습니다. 황혼의 삶은 새로운 리듬과 함께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정혜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최병덕은 거실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덕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가슴을 부여잡더니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병덕 씨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애순이 달려가 물었지만 병덕은 손을 들어 보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조금 답답한 것 같아. 그러나 그의 떨리는 손과 식은땀을 본 애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야겠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병덕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애순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애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병덕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더 빨리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 그녀는 자신을 자책하며 병덕의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병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야.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애수는 그런 병덕의 모습을 볼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애수는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환자 보호자 중 가장 헌신적인 분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집에 가면 병덕을 위한 영양식을 준비했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그가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병덕은 그런 애순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가?
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병덕 씨가 없었다면 제 삶이 얼마나 허전했을지 몰라요. 이제야 그걸 알겠어요. 그날 밤 병덕은 애순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 달 후 병덕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그는 애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애순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애순은 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병덕 씨 이제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봐요. 서로를 위해서. 이 위기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애순과 최병덕은 재혼을 결심하고 두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는 초대는 단순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날 애순과 병덕은 음식을 준비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애순은 자녀들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먼저 도착한 애순의 큰딸은 어색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녀의 눈빛에서 약간의 긴장감과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어 병덕의 아들 병수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낯선 표정을 보고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죠? 식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신경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화는 날씨와 근황으로 이어졌지만 본론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병덕이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애순 씨와 내가 재혼하기로 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녀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애순의 딸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저도 찬성이에요. 아버지 그동안 외로우셨을 텐데 이제라도 좋은 분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애순과 병덕은 자녀들의 반응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애순의 딸은 어머니가 밝아진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며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수도 아버지와의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병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되었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자녀들과의 화합을 이루며 새롭게 시작될 황혼의 삶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정애순과 최병덕은 재혼 후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들어갔습니다. 함께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나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덕은 애순이 손에 들려주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애순은 병덕이 손수 깎아준 사과를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음엔 어디로 여행 가볼까요? 애순의 제안에 병덕은 계획표를 꺼내 들며 웃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바다도 보고 오래된 사찰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오랜만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한적한 해안 마을에서 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걷고 작은 어촌 식당에서 국밥을 나눠 먹으며 과거에는 몰랐던 소소한 행복을 함께 느꼈습니다. 애수는 병덕과 함께 그림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그림을 통해 서로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병덕은 애순의 초상화를 그리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애순 씨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애순은 얼굴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행운이죠. 그들의 삶은 사소한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서 함께 요리하고 복지관 행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병덕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애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늦게 만난 만큼 앞으로의 시간은 더 소중히 여겨야 해요. 그들의 황혼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함께 이겨내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두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완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늦게 피어나지만 그만큼 깊고 진한 감동을 남깁니다. 두 사람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가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정혜순과 최병덕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과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화운기에 찾아온 사랑은 두 사람에게 인생의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황혼의 사랑과 재혼이라는 선택, 과연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선생님들과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로 이 행복음 저와 함께 이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